안녕하세요. 저는 그 챔버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송영규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여기 보시면 이 CB가 무슨 챔버라는 뜻입니다. 챔버의 뉴 맵이 인디게이터에 의해라고 해서 뉴 맵이 하계 체계죠. 요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챕터 1부터 챕터 11까지 가야 이 교육이 끝나는데 인디게이터에 대해서 전체적인 새로운 이해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1은 멸균기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주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스팀의 종류와 이해, 그다음에 스팀 멸균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스팀 멸균 확인 체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스팀 멸균기에서는 사람들이 모르는데 소형 스팀 멸균기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소형 스팀 멸균기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소형 스팀 멸균기도 멸균 확인체가 다르거든요. 확인 체계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온 멸균의 종류와 이해, 또 이온 멸균의 멸균 확인 체계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과산화수 플라즈마 멸균기의 종류를 이해하고 과산화수 플라즈마에 대한 멸균 확인 체계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대형 소형과 스팀 멸균기의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스팀 멸균기 멸균 테스트 하는 키트 요거에 대해서까지 하면 아마 오늘 새로운 멸균 확인 체계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챕터 1에서 보면 스팀 멸균기와 세척기 종류,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렇게 오거죠. 그래서 스팀 멸균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팀을 이용하는 게 스팀이지, 스팀은 열로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열로서 죽이는 건 건열이라고 따로 있는데, 건열 같은 경우는 멸균을 죽이는 게 상당히 어렵고 불편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죠. 근데 스팀은 아주 간편하면서 조건만 맞으면 균을 제일 죽일 수 있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이온가스 에 대한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포르말데히드 이것도 멸균기가 있죠. 오늘은 멸균 확인체가 포르말데히드는 좀 빠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산화수 플라즈마에 대해서 이해하고 세척기는 오늘 할 것지는 않을 것이지만 나중에 또 세척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팀과 이오와 과산화수 플라즈마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멸균 확인 체계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팀 멸균기의 종류와 이해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량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다른 거, 예를 들어서 플라즈마나 포르말이나 이온가스에 대해서는 용량 갖고 뭐라 하지는 않아요. 근데 딱 유독 스팀만이 소형과 대형으로 나눠서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스팀 같은 경우에는 용량 크기에 따라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54, 미국은 56 이렇게 달라지는데 하여튼 56, 54보다 작으면 이걸 소형 멸균기라 해서 우리가 봤을 때 대략 60m 정도 미만 되는 건 다 소형 멸균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60m 이상 되는 거는 여기 보시면 대형으로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m 전후로 해서 소형과 대형을 나누면 명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 게 뭐냐면 대형을 만들 때에는 대형 만드는 제조 방법이 EN285와 S79라는 그거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대형 멸균기를 만들 때. 그리고 소형 멸균기도 만들 때도 EN13069과 ST5라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요거에 설명드리면 EN285는 EN이라고 하는 건 유럽 국가들에서 만드는 규격이겠죠. 유럽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되고 ST79는 미국에서 만드는 규격이거든요. 미국에서 만드는 규격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자체적인 규격보다는 이 EN이 더 실질적으로 미국이도 이거를 따와서 쓰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소형도 마찬가지예요. 소형도 만들려면 EN13060에서 제조하는 방법이 있고 ST5에서 제조하는 방법이 있는데 각각 다른 거에 대한 거를 오늘 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대형 스팀 멸균기 60m 이상에 대한 스팀 멸균기를 이해하려면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아요. 얘도 대형 스팀이죠. 60m 이상이고 얘도 대형 멸균기예요. 근데 얘는 이 멸균기는 EN285로 만들었다고 이 멸균기는 S79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죠. 용량은 큰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이 EN285와 S79가 다른지를 이해해야죠.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멸균 확인 차이가 달라지겠죠. 그런 것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EN285와 S79가 다른 거는 첫 번째, 멸균기 성능이 다릅니다. 두 번째는 멸균기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멸균 테스트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멸균을 할 때
적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적재하는 요구사항도 EN285와 S79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만약에 우리가 외국의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EN285와 S79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펄스를 이렇게 상압을 1.0으로 주고 음압을 마이너스 0.8로 줬다는 전제하에 스팀을 넣고 진공을 한 번 해서 스팀을 다시 쐈을 때 이게 펄스 한 번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봤을 때에는 이렇게 해서 134대 3.5를 돌렸을 경우에 S79도 변하지 않고 EN285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외기성. 그런데 우리가 이제부터는 달라지는데 이 두 번 펄스를 상압이 1.0 마이너스 0.8에서 펄스를 한 번, 두 번 하고 나서 스팀을 넣었을 때는 134에 3.5를 매기하면 S79는 변합니다. 근데 EN285는 변하지 않죠. 여기서부터 성능이 달라져요. 그러면 EN285는 어떻게 하면 변하는 거냐? 이 펄스가 상압이 1.0이고 마이너스 0.8로 했을 때 펄스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스팀을 넣었을 때 그때서야 134도에 3.5분에서 변하는 것이 EN285죠. 당연히 S7은 변하죠. 당연히 변하고 EN285가 변하는 건 이렇게 변합니다. 여기 차이점입니다. 성능이 다르죠. 그럼 만약에 그래비티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그래비티 테스트가 뭐냐면 이 펄스 없이 스팀만 쭉 넣은 상태에서 한 15분 정도 열림을 하고 이제 스팀을 이렇게 대기했을 때의 능력은 만약에 이럴 때는 S7만 EN285 둘 다 안 변하는 정상이죠. 이렇게 시간을 더 준다고 해서 이게 변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이 펄스 했을 때 진공력의 분기를 제거하고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이 차이에 따라서 여기가 달라지는데 우리가 EN285와 S79의 능력은 좀 다르다는 걸 이걸로 알 수 있죠. 그러면 테스트 방식이 뭐가 달라지냐는 거 보면 보이드 테스트가 달라지잖아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BI 테스트 팩이 달라지죠. 세 번째는 상시 모니터링도 달라집니다. 네, 적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EN285는 ISO 11140-4에 있어 7km 보이딩을 쓰는 게 법으로 되어 있는 EN285. 그러면 여기도 S7도 ISO 11140-5가 4km 보이딩입니다. 그러면 이 4km 보이딩을 쓰는 게 S7에는 적합한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EN285라는 열분기를 해서 4km 보이딩을 쓴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4km는 EN285보다 쉽게 변하기 때문에 장비가 약간 고장나고 문제가 생길 때도 이제 생길 수가 있는 확률이 있겠죠. 그래서 저 자기 장비 성능 테스트를 할 때 자기 멸균기 제조법에 따라서 잘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럼 BI 테스트 때는 뭐가 다르냐? BI 테스트는 유럽 방식과 US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이쪽은 4km의 기점으로 그거보다 약간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이쪽은 7km까지 허용되기 때문에 약간 테스트팩이 더 엄격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상시 모니터링도 똑같아요. 상시 모니터링 배치가 뭐냐면 매번 스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번 돌린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정도만 BI를 하고 나머지 두 번째부터 9번째까지 10번까지 돌린다고 하면 그때는 BI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분출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렇게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한 거예요. 상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EN285에서 적재 요구 사항이 뭐가 달라지냐? 여기 모두 의료기가 가능한 건 맞아요. EN285와 S7. 그러나 직물 7km 미만까지 되고 4km까지 되고 그 다음에 하루 같은 경우는 2mm, 1.5m 미만까지 허용이 되지만 S7은 2mm, 저희가 연구해 본 결과 한 1m 미만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절대로 침투하지 못하죠. 그래서 국내 실제 적재 사항은 그러니까 유사하게 적재하는 건 EN285예요. 그리고 2mm 1.5m라는 건 뭐냐면 여기 보시죠. 여기 내경이 2mm고 이게 1.5m 이렇게 말려져 있는 거거든요. 이걸 뚫고 들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EN285에 적합하지만 이러면 1.5m까지 절대 못 뚫고 들어가죠. 이렇게 장비 성능이 다르다고 적재가 다르죠. 그러면 도표로 보면 이 적재 요구사항을 아주 쉽게 잡니다. 이 파란색은 멸균기의 멸균 능력이죠. 그래서 EN285의 멸균 능력은 이만큼. S7의 멸균 능력은 EN285의 거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이드 테스트 할 때 EN285 보이드 테스트는 7km 보이드이기 때문에 멸균 성능은 여기서 끌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2mm 1.5m 테스트 기업은 EN867-5
그렇죠? 이 능력은 이 정도입니다. 7kg 보이드보다 약간 성능이 높은데, 아시죠? 그리고 S7 보이드 같은 경우에는 4kg는 어디 수준이냐면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kg 보이드가 4kg 보이드 거의 2배에 가까울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죠. 매일 침투력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S7에 드는 이 매균의 매균물은 이 정도예요. 솔리드, 토, 카로스 로드가 이렇게 다르다면 이렇게. 그러나 S7의 그 매균기를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적재 가져야 되죠. 그런데 EME85의 매균기는 매균 성능이 여기이기 때문에 매균의 그 솔리드라든지 고체이라든지 폴을 싼 거라든지 할로우 여기까지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배치 테스트를 할 때는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해서 테스트를 하는 것처럼 여기 EME85와 S79의 그런 매균 테스트 능력이 다른 거를 이렇게 그래프에서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어떤 회사가 EME85를 만들고 어떤 회사가 S7로 만드는지 제가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조 회사에 대해서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럽은 EME85, 법이 EME85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팅기라든지 BMT, 베르메드, MMM 이런 쪽은 다 유럽 회사잖아요. 유럽은 유럽 제조이기 때문에 EME85의 법에 맞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신바 같은 경우는 중국 회사지만 EME85에 의해서 만드는데 이런 식과 다르고 이쪽에 보이는 스텔스라든지 게팅기에도 EU 타입이 있고 US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제조했냐에 따라서 만약에 유럽에서 제조하는 거는 EME85에 따르지만 미국에서 만든 이 게팅기라고 하면 S7을 따릅니다. 네, 미국에서는 법이 S7이기 때문에 S7처럼 만들어야 되게 허가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겉으로는 외모를 보지 못하지만 어디서 제조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국내 회사들 한신이나 ESMT, 펄슨 중에 미국 이런 국내 회사들은 주로 S7에 가깝게 만들고 미국 회사들도 다 S7을 만드는데 이 정도는 이제 제조회사를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EME85의 EME85와 S7의 매균 항해체가 같은가? 라고 했을 때는 답은 다르죠. 매균기 제조 성능이 다르고 적재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 매균기와 이 매균기는 외모는 같을지 모르지만 크기는 매균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매균 항해체를 달리 해가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내 실전에서는 이런 사실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또 이걸 정확하게 또 지키려고 하는데 법이 이제 더 강화되고 투명화될수록 이러한 것들을 좀 철저히 지켜야겠죠. 그래서 매균체를 보시면 EME85의 보이딩이 다르잖아요. 근데 테스트 이거 배치라든지 물건에 대한 거는 BI를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이 S7 BI 테스트는 배치랑 여기에 맞게끔 하는 거고 여기 EME85의 배치나 BI 테스트는 여기에 맞게끔 설계돼야지 정확하게 이 BI 테스트를 해서 이 물건들을 다 어떻게죠? 검증해 줄 수 있는 거죠.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팀 매균 항해체에서 잠깐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용량이 60m 이상일 때의 제조법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것에 대한 걸 보면 볼까요? 보이딩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7kg 보이딩이 그래서 ISO 113-4에 의해서 만들어진 7kg 보이딩을 EME85를 쓰는 게 정답이고 만약에 S식으로 제작된 매균이라면 ISO 113-5 이것도 ISO고 이쪽도 ISO지만 제조법에 의해서 달라져요. 그래서 적재가 반 정도밖에 허용 안 돼요. 그런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유럽이 좀 스타일이 다른데 미국은 워낙 일회용을 많이 쓰기 때문에 매균에 많이 적재하는 거를 허용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BI 테스트도 EU 타입과 US 타입이 달리 테스트를 해야지 아무거나 막 넣어서 하게 되면 자기에 맞지 않는 옷을 입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상시 모니터링도 EU 타입과 US 타입이 있다고 보고 또 상시 모니터링이 뭔지 모르는 사람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이슈가 되기에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성숙하고 더 이렇게 EME85부터 S7 이런 것들이 구분할 정도에 대한 눈이 된다면 상시 모니터링도 쓰는 시대가 오겠죠. 그리고 보면 이제 챔버의 회사의 제품에 대해 설명드리면 챔버는 여기 보시면 모델 번호 BDS 111221이 7kg 보이딩 ISO 1140-4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7kg라고 써있죠. 그리고 S7에 맞는 챔버의 보이딩은 BMS 121이죠. 여기 보면 4kg라고 써있죠. 요거에 대해서 적용해서 써야 되는데 만약에
S축으로 제조된 이 면유기에 이 EN285에서 사용되는 7kg의 보이딩 하면 이 보이딩은 안 변하겠죠. 장비가 새거라 하고 해도 안 변합니다. 그래서 S축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장비 성능은. 근데 유럽에 있는 장비. 근데 반대로 EN285로 만들어진 면유기 장비를 이 4kg를 하면 너무 쉽게 변하겠죠. 생각보다. 근데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BI 테스트팩도 달라집니다. BI 테스트팩도 EN285에 맞는 이 기준을 어디서 따왔냐면 ISO 113-6인 867-5가 뭐냐면 2mm에 1.5m를 뚫고 들어가는 테스트거든요. 그것보다는 EN285가 이제 더 이쪽이 더 강하니까 거기에 맞게끔 하는 거고, S축은 마찬가지예요. 이걸 기점으로 이제 좀 더 아주 쉽게 변할 수 있게 좀 더 변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이 US 타입과 EU 타입이 좀 다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안에 BI가 20분짜리도 있고 뭐 이건 사이클이라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게 잘 변하면 이 균은 잘 죽고 있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요 두 번째 모습은 요 BI가 24시간짜리 들어가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24시간짜리 20분짜리 모델은 DMS 122였는데 이거는 DMS 112이고 DMS 111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S축을 말해요. 그 대신 OPI가 24시간짜리 쓰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좋은 점은 뭐냐면 타입 5가 들어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분출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를 기다려서 세 달을 보는, 이렇게 다이렉트 타입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1단계는 CIA에 의해서 판단해서 분출을 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24시간에 세 달로 판독하는 생략형이 있고, 아니 레피드 같은 경우는 달라요. 레피드는 여기 즉시 분출을 하는 건 똑같아요. 바로. 그런데 얘 판정 나오기까지는 얘가 20분 후에는 판정이 나옵니다. 레피드. 그래서 이건 현관물질로 보는 거고, 요 뒤에 제품은 사람 육안으로 하는 게 좀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레피드를 쓰는 게 추세입니다. 보시면. 그러나 레피드까지 안 써도 되는 병원이라면 다이렉트 병원을 권해주는 것도 이것도 정확하거든요. 권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이 규격을 지키지 않고 이 테스트팩을 쓰는 게 더 중요하지, 뭐 24시간이든 20분이든 이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하다면 아무리 레피드를 쓴다고 하더라도 규격에 맞지 않는 이 테스트팩을 쓴다고 하면 테스트가 성립이 안 되겠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EN285와 S축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성숙함이 이제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건 상시모니터의 배치이기 때문에 배치는 이거는 EN285에 사용되는 배치고 이거는 S축에 사용되는 배치인데, 배치란 뭐냐면 이 BI 테스트팩과 같이 이 물건을 넣고 얘를 보고 분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BI 같은 경우에는 매번 다 BI를 하면은 좋겠지만 BI의 이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10번 하면 10번 하는 건 엄청나게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많은 유럽에서는 이런 배치를 통해서, 근데 스팀이 아닌 이오나 플라즈마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지만 스팀의 인디게이터는 되게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스팀에 한해서는 이렇게 PCDO와 CI 타입 5를 넣어서 요걸 보고 판단, 분출하는 이런 걸 상시 모니터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와 이거의 테스트 기호는 다른 거죠. 그렇죠? 이거는 물건을 넣었을 때 같이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팀 멜빙의 대형 스팀 멜빙기 멜빙 확인 체계에 EN285 S축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EN285의 멜빙 성능 여기 가면 보이딩, 그 다음에 BI 테스트는 여기에 따라가야겠죠. 그리고 이번 S축은 보이딩은 4kg짜리 보이딩을 쓰고 물건을 모니터링 할 때는 BI 테스트가 상시 모니터는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이렇게 보이딩도 약간 더 엄격하게 이런 식으로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이 제목이 원래 뉴 멜빙 확인책인데 원래는 새로운 건 아니죠. 기존에 있었던 건데 이거를 제대로 알고 쓰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전까지는 그냥 대형 스팀 멜빙은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이딩이 달리 쓰는 모습이 있고 테스트팩도 당연히 달라졌죠. 그래서 여기 S축으로 만들어진 BI 테스트팩과 상시 모니터링은 여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걸 써야 되는 거고, EN285로 만들어지는 이 BI 테스트팩과 이 상시 모니터는 여기에 이 빨간색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규격을
제품을 써야 제대로 된 외유 확인 체계를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스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소형에 대해서는 뭐 많이 스팀을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지만 소형 더 듣기 어려울 정도로 소형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은 똑같습니다. 외모로 봤을 때는 60m 미만이니까 다 소형이네 라고 하겠지만 소형 외국인 제품은 전 세계에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EN13060에서 만든 거, 하나는 ST5에서 만든 거. ST5는 뭐냐면 미국에서 만든 이 소형이고, EN13060은 유럽에서의 규격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ST5는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ST5가 뭐지? 이게 처음 듣는 사람도 있고 많이 하는데, ST5는 미국에서 소형 스팀 배기기를 만든 거예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그런데 미국은 ST5는 딱 하나예요. 모델 하나. 그러나 실질적으로 유럽은 13060인데 여기서 세 가지 룰로 나눠져요. 그래서 그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걸 하나는 B클래스라고 부르고, 하나는 S클래스라고 부르고, 하나는 N클래스라고 부르고. 그래서 N클래스는 뭐냐면 중력 방식, 펄스가 전혀 없고 그냥 스팀만 넣어서 끝나면 이거는 N클래스예요. 그리고 특정한 이 단일 증목을 포함해서 제조사가 특정한 매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단일 증목이 있어요. 단일 증목을 포함해서 해서 하는 매입 방식은 S클래스고요. B클래스는 뭐냐면 펄스 증목 방식인데, 이 펄스가 단일 증목이 아닌 최소한 펄스가 3번 이상 깊게, 마이너스 0.8에서 깊게 해야지만 이게 가능합니다. 이거를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레이저 성능이 소형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여기 보시면 N클래스와 S클래스와 STO, B클래스 이 순으로 레이저 성능이 좋아집니다. 하나씩 그런 테스트 해볼까요? 그래비티라고 하는 건 펄스 없이 스팀만 쭉 젓고 15번을 주면 이때 변하는 건 N클래스예요. 그러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펄스를 한 번 주고, 예를 들어 펄스를 한 번 주는데 마이너스 0.8과 상압이 1인데 펄스를 한 번 주고 3.5분만 했을 때에는 S클래스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S클래스를 변하게 하는 정도의 능력은 똑같이 펄스를 이렇게 주지만 한 번 주면 시간이 15분 이상 해야 돼요. 15분 이상 가해졌을 때에 통과되는 정도의 능력은 S클래스입니다. 이 정도 다르죠. 그러면 ST5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ST5랑 S7랑 매국력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ST5는 펄스를 2번 줘서 변할 수 있는 거, 이게 ST5죠. 그러니까 ST5랑 S7은 똑같은 모이기를 써도 상관없죠. 4kg짜리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EN130과 B클래스는 뭐냐면 펄스를 완벽하게 3번 줘야지 변하는 게 B클래스예요. 근데 이 B클래스는 어떻게 보면은 EN285와 비슷한데, EN285의 규정의 규격 뭐죠? 7kg의 보이딩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얘는 이 B클래스는 7kg보다는 뭘로 하냐면 2mm에 1.5m를 뚫고 들어가는 지금. 근데 7kg의 성능은 2mm에 1.5m를 뚫고 들어가는 성능과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 대신 테스트의 규격은 명확한 거죠. 얘는 867-5로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EN285는 ISO 114-4에 7kg로 하게 돼요. 요것만 외에는 능력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결국 성능은 N, S, STO, B클래스 요 성능을 하는 건데, 그러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ST5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왜 언급하기가 어려웠냐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매국기는 다 N클래스와 S클래스인데 S클래스가 합쳐서 점유율이 99%, 98%입니다. 그러니까 ST5로 되어 있는 매국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끌고 올 수가 없었던 거라고 본 거죠. 근데 B클래스만, 우리나라 B클래스도 점유율이 거의 1%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 N클래스, S클래스 종류의 이게 거의 99, 98이니까 STO에 대한 규격을 여기 적합하지 않게 끌고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STO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EN285에 대한 유럽을 하는데, 하여튼 유럽과 우리는 뭐 스팀도, 대형 스팀도 그렇지 거의 유사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 B클래스라고 하는 건 2mm 1.5m를 뚫고 들어가고 임플란트 삽입할 수 있는 거 허용되고, STO도 마찬가지예요. STO도 모든 의료기기와 임플란트와 삽입이 가능하나 적재에서는 좀 차이를 납니다. 2mm 1m 미만으로 정도에 대한 허용이 되는 거고, 여기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고체형 위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그 다음에 N클래스는 고체형 위주로 하지만 포장과 즉시 사용
포장도 안 되고 즉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저장이 잠깐 좀 허용되지만 이렇게 요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메이킹이 능력에서 한번 볼까요? 메이킹 엔트라스 같은 경우에는 중력 방식이기 때문에 스팀이 쭉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S부터는 어떠한 진공이 한 번씩 있어요. 이렇게 밑으로 한 번 하거나 밑으로 길게 주거나 진공을 음악 없이 상압으로 여러 번 주거나 음악으로 한 번 갔다가 상압으로 여러 번 주거나 지그재그로 가거나 이렇게 되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은 S클래스에서 조금 성능이 좋아지는 건 맞아요. 근데 B클래스처럼 진공이 음악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까지 주어지는 이러한 메이킹 방식이 B클래스 2mm 1.5분할 쭉 들어가는 요 정도는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B클래스로 만드는 메이킹기를 만드는 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 메이킹기에서 펄스를 준다면 어마어마한 기술력과 펌프의 성능과 여러 가지의 기술이 필요하겠죠. 이게 달라진다는 걸 보시면 돼요. ST5는 이 중간 사이에 있다. S클래스와 B클래스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메이킹 성능 그래프로 도표로 봤을 때 이쪽 라인을 키로수라고 얘기하고 이쪽을 스팀의 메이킹 침투력이라고 봤을 때 N클래스 노란색 N클래스 요 정도, S클래스는 요 정도, 그 다음에 여기 ST5나 S7은 요 정도, 4kg 보이드는 요 보라색, 그 다음에 EN28의 능력은 메이킹이 오고 PX7이 EN14066의 B클래스 요 정도죠. 7kg 보이드는 요 정도의 성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메이킹력과 이런 테스트 메이킹의 차이점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과 다르게 소형 메이킹 확인 체계가 있겠죠. 소형 메이킹 체계는 뭐냐면 여기 1356의 B클래스는 비교 ISO 11-62 EN-45랑 같은데 여기 무슨 뜻이냐면 2mm, 1.5m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테스트가 되느냐 이런 걸 그겠죠. 물어보겠죠. 근데 대형에서는 7kg, 4kg라고 이렇게 했는데 좀 달라졌죠. 근데 SEO는 요 11140-45에 의해서 4kg에 대한 보이딩을 허용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4kg를 통과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S클래스, N클래스는 특별히 S클래스로 갔을 때에는 이 테스트하는 방식이 챔버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펄스를 한 번 했을 때에 3.5대에서 안 변하고 15분 했을 때 변하는 이런 식으로 만든 게 데일리 스타트 테스트. 보이딩처럼 매일 시작할 때 하는 테스트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런 거를 측정할 수 있는 테스트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BI 테스트팩도 다르겠죠. 유럽 방식과 미국 방식, 배치도 유럽 방식과 미국 방식에 의해서 다르게 해야겠죠. 여기 S클래스 방식을 해야 되고, N클래스는 그냥 BI만 넣으면 돼요. 특별히 PCB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케미칼도 타입5를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소형 메이킹 확인 체계도 스팀 메이킹 확인 체계와 달라진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이 소형 메이킹 확인 체계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는데 이제 명확하게 구분하고, 제가 봤을 때는 S클래스나 N클래스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1% 미만으로 줄고 SEO나 B클래스 쪽으로 가는 게 국제적, 그다음에 우리가 선진화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챔버 제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챔버 제품에는 BDS 1, 2, 3 이 모델이 이제 B클래스에 맞는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ST5에 맞는 모델이 BDS 1, 2, 1을 쓰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1356동에 의해서 맞는 S클래스를 테스트하고 싶다라고 챔버 제품에서 나온 DTS 104를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 요거는 없기 때문에 타입5만 넣어서 하면 됩니다. 혹시 보이드는 없습니다. 그리고 BI 테스트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게 20분짜리 레피드를 쓴다고 했을 때 DMS 123 여기 ST5에 맞는 DMS 121 그다음에 S클래스에 맞는 DMS 124 그다음에 N클래스를 BI를 하고 싶은데 BI만 넣었기 때문에 BIS 1022하고 맞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동이 20분만 나오고 케미칼로 하면 즉시 분출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거는 똑같은 거지만 이건 네피드가 아닌 일반 스탠다드 BI이기 때문에 타입5의 스탠드 24시간짜리를 이용해서 좀 더 저렴한 테스트 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24시간짜리 일반 육안으로 보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형 메이킹 체계가 좀 달라진다는 거에서 재밌게 어떤 걸 보시고, 이제는 스팀 메이킹기를 끝으로 이제 EU 메이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EU는 좀 더 스팀보다는 단순합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단순하게 되면 이제 거의 교육이 막 빠져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EU는 EU의 메이킹에서는 종류를 이해하세요. 혼합이냐 100%냐. EU의 혼합은
20리터 조금 것부터 2만 리터 이상, 그 이상도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해요. 근데 100%는 전 세계 딱 모델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225, 135. 그리고 나온 회사도 되게 많잖아요. 이 혼합은 나온 회사가 수천, 엄청나게 많지만, 이건 뭐, 4, 5개 전 세계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혼합과 100%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거는 100%는 이온가스를 순수하게 100%를 쓴다는 거고, 혼합은 이온가스를 100%를 안 쓰고, 어떠한 가스가 미식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보실까요? 이렇게. 혼합가스는 이온가스가 80, 20, 죄송합니다. CO2가 80, 이렇게 섞이는 거를 CO2 이온가스라고 하고, 옥시폰처럼 HCFC, 프레온에다가 H를 섞어서 만드는 것을 옥시폰, 90%가 옥시폰을 넣고 10%가 이온가스를 넣는 이런 방식을 혼합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00%는 225조 180g, 그 다음에 130조 110g으로 사용하는 요 그람수를 얘기하는 100% 순수하게 들어갑니다. 외경하는 종류 같은 경우에는 그 100%는 대우마비사하고 혼합은 양압까지 포지티브 압력까지 올려서 하는데 이거는 디테일한 차이점은 나중에 이온가스에 대해서 한테 설명하고요. 하여튼 이온가스에는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외경 확인 체계는 같습니다. 혼합과 100% 나눠서 외경 확인 체계 살짝 똑같이 하는 거라서 그리고 네피드 비아를 썼을 때는 뭐 이렇게 이 테스트팩이 존재하는 건데 이번 테스트팩은 EN1422에 의해서 만들지 않고 저희는 EN867-5의 규격을 따서 만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BI만 하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4시간짜리 네피드 BI라고 보시고 이거는 타이파이버로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뭐냐면 똑같이 요 전은 네피드라는 게 들어가 있고 우리 첨번 제품에서는 네피드가 없는 일반 스탠다드 이 BI 테스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48시간짜리 BI고 일반 48시간 BI를 요 안에 넣은 거죠. 근데 여기 타입5를 넣어서 테스트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타입5를 보고 즉시 맞추는 함수의 최종 판정은 이 BI로 하는 그런 이 투 방식 1단계, 2단계의 테스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오에 대해서 설명했고 이제 플라즈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 텐데요.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이제 과산화수소 VH2O2 이 V는 뭐냐면 기체라는 뜻이에요. 베포라이저 기체라는 거에 V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액체로 하는 게 아닌 기체에 대한 플라즈마에 대한 메뉴 종류를 얘기하는 거죠. 종류는 뭘까요? 플라즈마는 종류가 가산화수소는 순수 가산화수소만 하는 메뉴인데 존재해요. 이거를 VH2O2 메뉴라고 하고 VH2H와 플라즈마를 함께하는 이 VH2O2 플라즈마 메뉴인데 또 이렇게 존재한다고 보시면 메뉴 하는 측은 똑같아요. 그래서 뭐 진공하고 이렇게 이온가스 넣고 플라즈마 현상, 이온가스 넣고 플라즈마 가산화수소 넣고 그다음에 진공하고 플라즈마 이런 방식으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뉴라는 체계는 간단합니다. 이 플라즈마는 요거밖에 없어요. 네피드를 써서 이게 20분 만에 판단하는 첨보사 가지고 있고 스탠다드로 해서 육안으로 판독하는 이건 UV로 보는 게 아니라 육안으로 해서 24시간에 요 pH에 따라 달라서 육안이 노랗게 되냐 이게 보라색으로 유지하냐 이런 거고 요거는 보라색 유지 이렇게 눈으로 한다기보다는 UV 양으로 하기 때문에 기계가 판단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모델 번호는 BIS402, BIS401 여기 1은 스탠다드로 2는 레피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대형과 소형 스팀 멜빙기의 확인 체계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스팀 멜빙기 체계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EN285와 S79의 명확한 이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규격에 맞는 EN285 멜빙이냐 S79에 대한 멜빙에 따라서 규격에 맞는 대형 스팀 멜빙기 확인 체계를 준수해야 돼요. 그래서 규격에 맞게 또 적재를 해야겠죠. 이게 대형 스팀 멜빙 방향이고요. 소형 스팀 멜빙도 마찬가지예요. EN13060의 B클래스, S클래스, N클래스와 SC5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 위치된 멸균을 사용하고 있구나. 그에 따라서 규격에 맞는 소형 스팀 멜빙 확인 체계를 준수해서 사용해야겠죠. 자기 1위로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규격에 맞는 또 적재 방식이 요구되지. 만약 적재 방식을 아무렇게나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멜빙이 죽지 않은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스팀 멜빙 확인 체계에서 대형과 소형으로 나누면 대형에 대한 제품들 이렇게 있고 소형에 대한 B클래스,
S클래스, N클래스에 대한 제품들, 이건 이제 테스트하는 거, BI 하는 거, 이건 상시 모니터링 하는 거. 여기 밑에는 적재 방식이 이렇게 써 있어요. 다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이용해서 써야 된다고 보시면. 그러면 우리 국내에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 ENV85와 S79의 점유율을 한번 볼까요? 점유율은 한 85% 정도고요. 이게 한 10% 정도 전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적에 맞는 외국인은 어떻게 보면 ENV85가 더 맞아요. 우리가 적재를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그리고 외국인도 제한도 많이 하고 또 외국인의 그런 타입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ENV85가 이렇게 쭉 늘어갈수록 좀 더 안전하게 타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소형 멜빈기 체계에 대해서 멜빈기 점유율을 보면 소형 멜빈기의 N클래스 한 10% 미만, 이제 우리나라의 현재 추세는 S클래스가 거의 90%에 육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B클래스는 거의 1% 미만이에요. 되게 적어요. 그러나 제대로 된 멜빈기를 하려면 최소한 B클래스나 S5를 쭉 넓히는,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우리가 선진화로 갈 수 있고 개혁해야 되는 방향이겠죠. 그래서 끝으로 여태까지는 뭐 전체 대학과 수영도 있고 2호도 얘기했고 가상화성 플라즈마도 얘기했고 스팀 테스트의 키트를 한번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챔버에서 이거는 이제 대형에서 사용하는 테스트 키트인데 대형에서 사용할 때의 이 키트를 이걸 보시면 3kg, 4kg, 5kg, 7kg, 9kg를 동시 5개를 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기 멜빈기가 어디에 적합한지, 성능 침투하는지를 딱 나오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이 테스트 키트인데, 이거는 여기 보시면 세계 최초로 일회용으로 만든 테스트 키트예요. 이거를. 챔버가 이러한 제품을 SPS150이라는 이런 제품 모델을 가지고 있어. 5팩 체계를 갖고 있죠. 소형은 요 밑에 하나가 더 있어요. 소형 멜빈 체계를 하나, 오늘 중에 한 1.5kg짜리. 와서부터 3kg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러한 테스트 키트를 통해서 자기의 멜빈기 수준이라든지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키트가 좋지 않다는 이런 거 정도 좀 제가 일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kg, 5kg, 7kg, 9kg에 따라서 이 테스트 키트의 변화는 능력이 달라집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뭐냐면 멜빈 인디게이터의 확인 체계에 이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규격에 바라보자 해서 대형 스팀 멜빈기, 소형 스팀 멜빈기, 이용, 플라즈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면서 오늘의 교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